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걱정할 일이 줄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일도 그만뒀고 자식도 다 키웠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 우리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불안 속에서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고통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건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불행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에 대해 더 많이 고통받는다. 예를 들어볼까요? 몸이 조금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별일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제야 안심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상 속에서 큰 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으로 현재를 망친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실제로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실제로는 잘 됐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제로는 잘 자랐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는 불안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와 불안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불안해진다. 젊었을 때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 잘못돼도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 다시 할 시간이 없어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불안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두려움은 건강을 잃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프면 곧 나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한번 아프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건강은 소중하지만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병이다. 무슨 뜻일까요? 건강을 챙기는 건 좋습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검사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것 먹으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몸에 안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불안하다. 적당한 건강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완벽한 건강이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하나쯤은 안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에 대한 집착을 더 깊이 경고했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 집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살면 삶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적당히 즐기며 살되 과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음식도 적당히 즐기고 술도 가끔 마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다만 과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절제하려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게 더 건강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더 이상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돈이 떨어져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만 돈을 걱정하는 것은 불안을 준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아껴 써야 해.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결국 돈으로는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 역설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합니다. 돈이 적어도 이걸로 어떻게 살지 하고 불안합니다. 결국 돈의 양과 불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제적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필요한 것만 있으면 경제적 불안은 줄어든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이 정도입니다. 원하는 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끝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충족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것까지 다 채우려면 평생 부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필요한 돈도 줄어든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 만족한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음식으로도 만족한다면 돈이 적게 듭니다. 욕망을 줄이는 게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말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 뿐이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어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가난은 불행이지만 부도 불행이다. 중간이 가장 좋다. 너무 가난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건 불행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자도 문제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 그래서 혼자 남을까봐 두렵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함께 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습니다. 나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간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슬프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바쁘게 지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좋다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눈치를 봐야 하고 맞춰줘야 하고 피곤하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유롭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신경 써야 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눈치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 있는 겁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을 감상하라. 그러면 고독이 축복이 된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연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냥 나 자신입니다. 역할도 없고 의무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괴롭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불안해진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집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죽은 후에 뭔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태어나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대신 삶을 충실히 살아라.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걸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신 지금을 충실히 사세요.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삶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살고 싶어. 아직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 놓아도 된다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책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읽었는가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80년을 무의미하게 산 것보다 60년을 충실하게 산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데도 통제하려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 미래에 일어날 일, 과거에 일어난 일, 날씨, 나이 드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 지금 이 순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 태도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통제에 대해 더욱 깊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지,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친구가 뭐라고 생각할지, 이런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날씨가 어떨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만 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신경 쓰세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세요.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 무엇을 할지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불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은 없습니까?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러면 불안이 사라진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걷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둘째,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한 삶은 불안을 낳는다. 단순한 삶은 평화를 준다. 우리가 불안한 건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간단하게 사세요. 집도 간단하게, 생활도 간단하게, 인간관계도 간단하게. 그러면 걱정거리가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걱정거리도 적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큰 집은 관리가 힘들고 많은 물건은 정리가 힘들고 복잡한 관계는 유지가 힘듭니다. 적게 가지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불안이 줄어든다. 자연을 보세요.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세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도 자연 앞에서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걸 깨닫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자연을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억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의 해독제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해.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네. 감사해.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불안은 우리가 잃을 것에 집중하게 한다. 불안할 때는 잃을 것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는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아직 건강해. 감사해. 아직 먹고 살만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더 벌면 평화로울 거야. 건강해지면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뭔가를 내려놓으라고요. 걱정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평화는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평화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화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불안과 걱정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언했습니다. 노년은 불안할 시기가 아니라 평화로울 시기다.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바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불안은 선택이다. 우리는 불안할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고 현재에 집중하며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통제하려 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며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봅시다. 인생의 후반부는 조용히 평화를 누릴 시간이다. 불안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걱정했고 충분히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내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